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을 때예요. 자, 근의 분리 설명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 근의 분리가 뭐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보통 그런 생각할 텐데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 근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라는 형태로 근의 분리가 이런 얘기야. p라는 값을 기준으로 두 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야. 두 근이 어떠한 하나의 값보다 큰 쪽에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는가 라는 것을 배워보자는 거야. 다음 두 번째로는 두 근이 모두 q보다 작다예요. 여기서의 pq는 어떤 상수를 말합니다. 그냥. 다음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어떤 하나의 수 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많은 참고서 혹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보다 선행하여 교육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거예요. 실근의 부호. 저번에 설명했었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라던가 두 근이 모두 음수라던가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거부터 먼저 하지 않고요. 이거부터 교육을 할게요.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아니 선생님,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인데 왜 2차 방정식에서 안 배우고 2차 함수에서 배웁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2차 함수를 그려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얘는 다분히 2차 함수에서만 다룰 수 있는 개념이에요. 2차 방정식에선 다루지 못해. 이 개념이 2차 함수에 속해 있는 개념이라는 걸 꼭 인지하시길 바래요. 물론 참고서마다 2차 함수에 나오는 때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정식에 나올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 차차 설명드릴게요. 신발끈만 묶고 설명드릴게요.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자,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는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왜요? 2차 방정식은 보통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고정하니까요. 그죠? 그 말은 여기가 음수로 나와도 양수로 고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a의 값, 최고차항의 개수에 미정계수가 달라붙어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케이스를 나누어서 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양수로 고정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이따 보면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럼 얘는 요 y는 fx라는 그래프는 어디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얘부터 좀 클리어할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게 해달래. 근데 여러분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2차 함수 입장에서는 누구와의 교점에 연관되어 있어요? x축과의 교점에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x축과의 교점에 무슨 좌표예요? 근이? x좌표예요. x좌표. 맞니? 근데 그게 다 p보다 크대. 첫 번째 크다. 뭐가 가능하다? 대소비교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실근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대소비교는 실수만의 특권이거든요. 따라서 이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고 있다는 뜻이 돼요. 이해갔니? 만나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할 거면 여기 무슨 말이 붙어야 돼요?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말이 붙었어야겠죠. 근데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두근은 같아도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아이디어가 들어가요. 이 아이디어를 외워주셔야 돼.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말을 할 거면 일단 접할 수도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를 그려놓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P라는 친구가 어디 있어야 돼요? 너를 알파라 하고 너를 베타라 하면 어디 있어야 돼요? 알파보다도 왼쪽에 P가 위치해야 하죠. 이거를 대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거야 지금 쌤이 하고 싶은 게.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거야 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 스텝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 스텝,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와 여기와 여기 차이점을 생각해 보세요. 너네 둘은 함수값이 어때요? 양수입니다. 얘는 함수값이 음수예요. 알파, 베타는 함수값이 0이고요. 이해가죠? 그래서 첫 번째로 FP가 0보다 어때야 돼요? 크다는 말이 필요해요.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난 어디 있어요, P는? 여기 내지는 여기 있죠. 이해갔니? 근데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두근이 P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P가 여기 있었으면 두근이 P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2번도 여기까지 조건이 똑같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 이거 조건이 똑같아. 그럼 이제 이 상수가 이 2차 함수를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해 있느냐 오른쪽에 위치해 있느냐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2차 함수의 좌우 움직임은 누가 결정하죠? 축이 결정해요. 그렇죠? 축. 일반형으로 작성한 이 2차 함수의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래서 1번의 마지막 조건은 p가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빼박 이런 그래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접해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두근이 P보다 크다라는 것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그 차이를 알아야 돼. 2차 방정식의 실근해부호를 먼저 배우면요. 이런 식으로 납득을 하게 돼. 두근이 모두 양수야. 사실 이건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이야? 두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라는 특수한 케이스를 먼저 배우겠다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주입받아? 두근이 양수지? 그럼 두근의 합이 어때? 0보다 크다? 두근의 곱은 0보다 크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이러면서 역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고. 그게 아니잖아. 얘가 되려면 뭘 성립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이해가 되니? 다음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q보다 더 작죠. 자, 여러분 저도 알아요. 여기 p가 나왔으면 여기도 q가 먼저 나오는 게 뭔가 이뻐 보이죠? 분명히 헷갈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방향을 지켜서 가세요. 이렇게 p축 q예요. p축 축 q. 부등호를 이쪽으로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방향으로 써주시는 게 틀리지 않는 길이에요. 깨알팁이고요. 깨알팁.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는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세 글자로 판함축이라고 불러요. 판별식, 함수값, 축의 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다. 판함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음 세 번째야. 두근 사이에 R이 있대. 두근 사이에 R이 있다. 그럼 또 대소 비교를 했네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쓰지 마세요. 아직 쓰지 마세요.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커요. 이거 이해되니? 같으면 안 돼요. 얘들아, 사이라는 건 알파와 베타 사이라는 건 x가 요걸까요? 요걸까요? 위아래? 사이. 위에요. 얘는 사이예요. 얘는 뭐예요? 2내입니다. 2내 2가 같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2내 이상 이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근 사이에 라는 말을 했다는 건 알파와 베타가 R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사이에 어떠한 하나의 값을 가지려면 두근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판별식은 0보다 커야 하죠. 아직 쓰지 마세요. 아직 쓰지, 그냥 들으세요. 쓰라고 제가 말해드릴게. 그 다음 이제 함수값 생각하면 되죠. FR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죠. R이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됐어. 다음 축은요? R이 두근 사이에 있으려면 축보다 왼쪽이어야 돼? 오른쪽이어야 돼? 상관이 없지. 그래서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이해됐니? 자, 근데 잘 들어봐 얘들아. FR이 0보다 작댔지. 여러분 함수값이 0보다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함수값이 0보다 작으려면 X축을 넘어와야 된다는 뜻 아니야? 이해가니? 정말? 그러니까 봐봐. 판별식이 0보다 큰 것을 만족하는 fx들은 R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은 함수값을 포함하고 있어요. 곱씹어봐.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해 볼게. 비공식적 표현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해서 함수값, R의 함수값이 0보다 작진 않아요. 이 원소라고 해서 얘 원소는 아닌 거야. 얘가 있거든. 맞니? 근데 얘만 성립하면 얘가 당연하다는 거지. 이해가니? 근데 우리는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원하지 않아? 맞니?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원하지 않냐고. 그럼 얘는 뭐가 돼? 얘가 되지. 그래서 얘는 얘 하나면 돼. 얘 하나만 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함수값 하나만 보면 된다는 거야, 얘들아. 이해가 됐어? 자, 원래 이거에 대한 심화가 있긴 한데 1등급 수학에 있는 문제를 문제없이 풀려면 문제를 어떻게 문제없이 풀지? 문제없이 풀려면 심화 과정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심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앞에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심화고요. 두 번째,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심화예요. 근데 그 얘기는 일단 건너뛰고요. 건너뛰고 일단 이것만 완벽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지금 2차 방정식 fx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x의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x의 범위를 제한하진 않아요. 근데 2차 함수의 영역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2차 함수를 범위 제한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놨어. 통해? 안 통해요. 자, 이것까지 써놔.
근해 분리는 모든 실수 범위에서만 통한다. 근해 분리는 모든 실수 범위라는 얘기가 있을 때만 통하는 거야. 그것도 자, 마이너스셋을 이렇게 가져가야 돼.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는 없어도 문제 풀 수는 있어. 없어도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그 추론의 과정을 명제화한 거야. 그 추론의 과정을 명제화한 거라고. 원래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서 가야 되는 그 추론을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서 배운 거라고요. 공식화를 했다는 거야. 맞음? 근데 이 공식은 언제만 통한다? 모든 실수 범위일 때만 통한다는 거야. 제한된 범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제한된 범위에서 근해 분리가 나왔어.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추론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선생님이 했던 이런 그래프 추론을 직접 하셔야 돼요. 제한된 범위가 나왔는데 선생님 근해 분리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뻑큐예요. 그냥.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뭔 말할?